아침은 영종에서 먹고 점심은 LA에서 먹는 시대. 드론 택시 생기니까 아침은 잠실에서 먹고 점심은 영종에서 먹고 저녁은 LA에서 먹는 시대. 공항경제권이란 게 뭔가요, 대표님?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공항 위주의 도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싱가포르, 홍콩, 상해, 푸동과 같은 공항 주변의 모든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글로벌 추세다.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공항 경제권 위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 추세가 공항 중심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 마이스 산업과 공항 경제권을 접목시켜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이스 산업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주세요. 요즘 마이스 산업이다 여기저기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플하게 말하면 관광과 비즈니스를 합친 겁니다. 예컨대 삼성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 부산의 백스코에서 하는 국제 박람회를 하면서 관광까지 같이 유치시키는 거. 외국 바이어나 손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메디컬 의료기기 박람회, 수소 전기차 박람회 이런 것들도 구경하면서 관광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 비즈니스 관광을 서울이 아닌 공항도시에서 하는 걸 말해요. 대표적인 곳들이 우리가 잘 아는 싱가포르, 홍콩, 상해, 푸동 같은 무비자 공항 경제권들이 있죠. 얘네들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 공항 경제권이 더욱더 성장한다. 공항 경제권이 트렌드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세계적 흐름이니까. 여기서 잠깐. 그럼 공항 경제권이 왜 세계적 흐름이냐?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북경에 놀러를 가요. 만리장성 보고 천안문 보고 그러고 와요. 그럼 그 다음번엔 관광객들이 또 북경에 놀러 갈까요? 매니저님이라면 또 북경 놀러 가실래요? 아니, 안 가요. 중국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북경 가서 노는 거랑 똑같이 놀 수 있는 공항 경제권이 있잖아요. 홍콩도 있고 상해 푸동도 있고 마카오도 있고요. 자, 그럼 반대로 외국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서울 놀러 와서 경복궁 한번 보고 한복 한번 입어보고 명동 한번 거닐어 보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서울에 놀러 올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북경처럼 서울 역시 외국인 재방문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공항 경제권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역시 홍콩, 마카오, 상해, 푸동처럼 무비자 공항 경제권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 국제도시가 바로 그 공항 경제권 컨셉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72시간 무비자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종에 지금 카지노 복합 리조트 두 군데 있죠. 파라다이스 시티랑 인스파이어랑. 여러분이 거기 가서 마주치는 외국인들은 무비자로 온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세 군데 더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랑 인스파이어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 국제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앞서 말한 공항 경제권 더하기 마이스 산업. 외국 관광객들은 이제 비자 필요 없이 영종에 와서 국제 박람회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카지노도 하고 그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노리고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대표님이 볼 때 어떤가요? 영종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맞나요?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야 외화벌이가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이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나라들 다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없잖아요. 거기다 우리는 헬스케어나 케이팝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들이 많으니. 그리고 비행기도 이제 극초음속으로 날아다닌답니다. 이미 개발이 되었고 지금 테스트 중이래요. 우리 지금 미국 가는데 11시간 걸리잖아요. 이제 40분이면 간답니다. 왜 웃어요? 진짜예요. 기사도 났어요. 인천에서 미국 LA로 출퇴근하는 시대. 아침은 영종에서 먹고 점심은 LA에서 먹는 시대. 드론 택시 생기니까 아침은 잠실에서 먹고 점심은 영종에서 먹고 저녁은 LA에서 먹는 시대. 이게 바로 공항 경제권입니다. 33평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표님?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이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아파트에 안 살았어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금의 아파트 왕국이 되었죠. 그럼 이제 앞으로도 33평, 9평 아파트 위주로 부동산이 돌아갈까? 여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글쎄 올 시다예요. 당장 이야기 나오는 게 인구 절벽이에요. 지방 소도시들은 이미 인구 소멸지수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2030 몇 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약 1000만 명이 사라진다라고 해요. 애 안 낳는 초저출산 시대 심각하죠. 따라서 일자리가 없는 33평 아파트는 텅텅 빌 거고 상급지 서울 인근의 33평 아파트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죠. 부동산의 격차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미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 아니요, 부동산의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주변에 일본을 보고 중국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건 시대적 흐름이에요. 지방은 텅텅 비고 서울 수도권 위주로 돌아갈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 우리는 서울의 기능을 뚝 떼가지고 지방에다가 보내는 데에만 시도를 해봤었어요. 결과는 실패였고요. 서울의 공기업을 뚝 떼가지고 지방으로 보낸다고 해서 지방이 살아나는 게 아니란 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도는 수도의 기능이 있고 지방은 지방의 기능이 있는 건데, 수도의 팔다리를 뚝 잘라서 지방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 지방에 간 팔다리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도시는 가치를 만들어내기에 도시인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모여들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생기고 상업이 형성되고 문화가 생기고 그 가치들이 모여서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요. 메가서울 이야기 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가서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기 수도권 싹 다 묶어서 서울로 만들어 나가는, 도시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울도 망하고 지방도 망하니까. 지금 수도 서울에서 떼다 버린 지방으로 보내버린 기능들이 지방에서 묻히고 있고, 서울 또한 역시 말라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서울의 세계 도시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 방증이에요. 이대로 가면 서울은 쇠퇴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서울의 확장, 메가서울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요. 자, 도쿄를 봐보시자고요. 지금 세계 도시 순위 1위가 도쿄죠. 근데 도쿄가 시인가요? 아니에요. 도잖아요. 그래서 도쿄는 엄청나게 큽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시작된 인구 절벽, 초저출산 시대, 지방도시 소멸, 메가서울 이슈, 이러한 흐름에서 33평 아파트는요, 일자리 없는 지방은 공실들이 많아질 거고 수도권역 안에 있으면 그나마 좀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점 소형화될 거고요. 33평, 9평 이젠 옛말이 될 겁니다. 따라서 투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33평 아파트를 전세 갭 투자로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월세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